안녕하세요. 오늘은 BGF 리테일 영업관리 자소서 1번이랑 4번 문항 중심으로만 보겠습니다. 1번은 지원 동기, 4번은 CU 매장 분석 문항입니다. 4번이 면접에서도 자주 다시 물어보는 핵심 문항이라 거기에 좀 더 비중을 두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짚고 갈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직무를 지원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일이 힘들다, 특히 여성분이라면 버티기 힘들다, 이런 소문 때문입니다. 근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연봉도 높고요. 문과생들이 주로 가는 유통업 분야에서, 그리고 그 유통업의 근간이 되는 직무기도 합니다. 커리어 패스 만들기 좋고 직장생활 기본기를 탄탄히 다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편의점 업계 현직자님도 계시거든요. 그러니 4번 문항에서 궁금한 게 있다면 꼭 한번 물어보시고요. 편의점 직무 기술서, 그리고 편의점 관련 합격 자소서는 정말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꼭 참고해서 작성하세요. 4번 문항을 풀려면 상권 분류부터 알아야 합니다. 먼저 편의점 상권은 6종류로 나뉩니다. 유흥가, 주택가, 오피스, 학원가, 로드사이드, 복합상권. 각각 잘 팔리는 상품도 다르고 운영 전략도 다릅니다. 자소서에 매장 분석을 쓸 때 이 상권 분류를 모르고 쓰면 그냥 CU 갔는데 좋더라로 끝나거든요. 유흥가는 객단가가 정말 높아요. 술 마신 손님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숙취해소제, 초코우유, 꿀물 같은 상품이 계산대 골든존에 깔려야 합니다. 마진율도 높은 효자 상품들이고요. 의외로 물티슈, 스타킹, 머리끈도 잘 나갑니다. 술자리에서 실수하거나 긴급한 필요로 사는 거죠. 반면 주택가는 정반대입니다. 정으로 승부하는 곳이거든요. 점주나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하다는 소문이 동네 맘카페에 돌면 매출이 그대로 무너집니다. 반대로 단골을 잡으면 비수기 없이 꾸준한 매출이 나옵니다. 어린이 손님 공략도 의외로 큰데 포켓몬빵 같은 캐릭터빵 트렌드에 민감해야 합니다. 아이가 가자고 해서 부모가 따라오거든요. 오피스 상권은 점심시간 1시간이 하루 매출의 전부입니다. 얼없이 30분부터 사립시 30분. 이 시간에 도시락이랑 샌드위치 매대가 비어있으면 그날 장사는 실패한 겁니다. 직장인은 고민할 시간이 없거든요. 꽉 채워진 매대가 구매욕을 자극한다고 보면 됩니다. 친절보다 신속함과 재고 확보가 우선인 상권입니다. 반면에 학원가는 또 다릅니다. 객단가는 낮지만 방문 횟수와 회전율로 승부하는 곳이에요. 10대 학생들은 가격에 민감해서 1+1, 2+1 행사 상품 위주로 매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삼각김밥, 컵라면, 가공류, 젤리, 핫바가 압도적으로 잘 팔립니다. 로드사이드는 일반 편의점이 아니라 휴게소형 전략으로 가야 합니다. 화물차 기사님이나 장거리 운전자가 한번 방문했을 때 대량으로 구매하시거든요. 담배는 납값이 아니라 보루 단위로, 생수랑 커피도 묶음 상품으로 진열해야 합니다. 복합 상권은 상권 분석의 끝판왕입니다. 홍대, 건대, 강남 같은 곳인데 시간대별로 매장의 표정을 바꿔야 살아남습니다. 주간에는 직장인이라 학생을 타겟으로 커피랑 샌드위치를 전진 배치하고, 야간에는 유흥객을 위해 숙취해소제랑 꿀물을 메인으로 깔아야 합니다. 특히 금요일이랑 토요일 밤에는 숙취해소제 세트를 계산대에 깔아두는 게 정석 중의 정석입니다. 이렇게 편의점 업계의 기본이 되는 상권을 이해했다면 문항 풀이를 한번 보죠. 1번 문항입니다. BGF가 생각하는 좋은 친구가 어떤 기업인지를 던져놓고 그 좋은 친구인 BGF 리테일에 왜 지원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1번 문항은 먼저 간략하게 풀이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14가지 전체 예시는 홈페이지에 정리해뒀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번 문항 첫 문단은 3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친구를 내가 먼저 정의하고 그걸 BGF와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BGF의 강점이나 전략을 먼저 제시하고 그래서 내가 친구라고 본 이유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입사 후 포부형으로 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친구가 되겠다고 패기 있게 던지는 방식입니다. 3가지 다 가능하지만 본인 경험이랑 가장 잘 맞는 한 가지를 골라서 일관되게 끌고 가야 합니다. 예시를 하나 보겠습니다. 좋은 친구를 페이스메이커로 정의했죠. 혼자서 발견하기 힘든 러닝 코스를 안내하고 지칠 때 격려하며 끝까지 완주하게 돕는 존재. 그 다음에 BGF 리테일의 가맹점 상생협약이랑 긴급 지원 시스템이 바로 점주님들의 완주를 돕는 페이스메이커라고 연결했습니다. 마지막에 본인은 데이터 나침반을 들고 점주님과 함께 뛰겠다. 이렇게 직무 관점으로 마무리한 겁니다. 추상적 개념을 직무 본질에 연결시킨 좋은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예시는 2가지식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팩트에 기반해서 점포의 수익을 책임지는 데이터 컨설턴트 친구가 되겠다. 이렇게 던졌습니다. 좋은 친구는 듣기 좋은 말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존재여야 한다는 명분도 같이 깔았고요. BGF가 차별화 상품 개발로 가맹점 경쟁력을 높여온 것처럼 본인도 상권 분석이랑 객단가 트렌드 파악으로 매출 상승이라는 성과를 선물하겠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영업관리 직무의 핵심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쓴 답이라 직무 적합도가 강하게 보입니다. 이제 4번 문항입니다. 4번이 사실 가장 중요한 문항입니다. 면접에서도 또 물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BGF 리테일에 대한 애착이랑 편의점 업계에 대한 관심을 최대한 보여줘야 합니다. CU 매장을 직접 다녀본 사람이랑 안 다녀본 사람이 자소서에서 그대로 갈리는 문항이라 여기서 평가자가 진짜 지원자랑 가짜 지원자를 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하는 구조는 단순합니다. CU 장점, 단점, 그리고 개선점 이 세 단계로 갑니다. 장점과 단점은 본인이 직접 매장을 다니면서 느낀 거여야 하고 개선점은 가능하면 직무 관점에서 풀어야 합니다. 기술 방향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방문 지점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CU에 자주 갑니다가 아니라 목동 상권 일대 CU 매장 5군데, 세븐일레븐 4군데, GS 5군데를 방문해서 3사를 비교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지점에 방문했고 몇 군데를 방문했는지를 쓰면 당연히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평소에 정말 자주 가는 매장 한 군데만 깊게 분석해도 좋습니다. 둘째, 매장 이용 경험뿐 아니라 CU 브랜드 자체의 경쟁력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셋째, 타사 비교 분석으로 강점을 부각시키시고요. 넷째, 포켓 CU 사용 경험이랑 개선점을 같이 넣으면 디지털 이해도까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CU 매장 방문할 때 봐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40가지로 정리해뒀는데 여기서는 큰 틀만 짚겠습니다. 크게 4가지 영역을 봐야 합니다. 상권이랑 입지, 상품 구성, 진열이랑 연관 구매, 시설이랑 운영 서비스. 이 4가지 관점에서 매장을 보면 자소서에 쓸 소재가 무더기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권이랑 입지입니다. 핵심 질문은 이 점포는 누가 언제 오는 곳인가 입니다. 대학가 자취생 상권인데 대용량 세제만 팔면 매대 구성이 안 맞는 거고요. 오피스 상권인데 스타킹이나 양말이 없으면 그것도 못 잡는 겁니다. 외부에서 CU 간판이 깨끗하게 잘 보이는지 시인성도 봐야 하고 시간대별로 주력 고객이 누군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아침엔 직장인이 김밥 사러 오고 저녁엔 퇴근족이 맥주 사러 오는 식으로 시간대마다 손님이 다르거든요. 두 번째는 상품 구성입니다. 계산대 쇼케이스에 껌이나 초콜릿 같은 충동구매 상품이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튀김이나 군고구마 같은 즉석조리가 신선한 상태로 관리되는지, 도시락이랑 샌드위치 구색이 풍성한지 봐야 합니다. 매대가 텅 비어있는 매장은 매출이 안 나오는 매장이거든요. 세 번째는 진열입니다. 그리고 동선이 듣자형으로 한 바퀴 돌게 만들어져 있는지, 진열대가 오와 열을 맞춰 통일성 있게 정리되어 있는지도 체크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은 시설이랑 운영 서비스입니다. 시식 공간이 깨끗하고 충분한지, 휴지통이랑 정리대 상태가 어떤지 봐야 하고요. 직원 친절도도 중요한데 인사성이랑 복장 상태, 응대 태도가 재방문율에 직결됩니다. 그리고 택배기기, ATM, 프린트박스 같은 편의 서비스가 잘 작동하는지, 이용하기 편한 위치에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이런 디테일이 자소서 단점이나 개선점 소재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예시 자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문장 부분을 보겠습니다. 장점 파트에서 가고 싶은 곳이라는 키워드를 먼저 던졌습니다. 그 다음에 2가지 근거를 댑니다. 첫째, 외부 매대를 두지 않아서 매장 이미지가 깔끔하다. 식품을 파는 곳이라 청결함이 고객 유인의 핵심이라는 논리입니다. 둘째, 마카롱이랑 연새우유 크림빵 같은 PB 상품이 반드시 CU에 가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준다고 짚었습니다. 단순히 좋다가 아니라 왜 좋은지에 논리가 있는 게 핵심인 듯 보입니다. 이어서 단점이랑 개선점을 보겠습니다. 단점은 키핑 쿠폰을 잡았고요. 증정품만 키핑되는 한계가 있고 타사는 키핑 개수에 제한이 없다는 비교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본인이 직접 매장에 갔을 때 점주랑 아르바이트생이 키핑 쿠폰 사용법을 제대로 모르더라. 이런 현장 경험까지 붙였습니다. 단점이 뜬구름이 아니라 직접 겪은 일이라는 게 보이거든요. 이 자소서가 잘 쓴 포인트를 정리하면요. 첫째, 장점이랑 단점 둘 다 구체적인 근거를 댔습니다. 좋다가 아니라 왜 좋은지, 불편하다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불편했는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둘째, 단점에 직접 방문 경험을 박았습니다. 점주랑 아르바이트생이 키핑 쿠폰 사용법을 모르더라. 이런 현장 디테일이 신뢰도를 만듭니다. 셋째, 개선점을 추상적으로 풀지 않고 CU 여의도점이라는 특정 매장에 한정시켰습니다. 어떤 매장에 어떤 전략이 맞는지를 고민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인상이 남습니다. 즉, 직무 관점에서 아주 잘 풀었습니다. 오늘은 1번 문항은 간략하게, 4번 문항은 상세하게 풀었습니다. 꼭 한번 참고하시고요. 합격 자소서 1700편에 BGF 리테일 합격 자소서도 있으니까 영상으로 방향 잡으시고 실전은 자료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